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나흘째 접어들면서 업종별 산업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며 한때 1,700여 곳에 달했던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사실상 폐업 위기에 빠졌는데요. 도내 마스크 업체 등 또한 현재 대부분 휴업했거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식품과 유통, 뷰티업계 등은 일명 노마스크 마케팅 전략을 짜는 등 분주한 모습인데요.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문화예술계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공연장에 훈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마스크 자율화.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선 마스크 의무 착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원내에서는 윤상현, 조경태 의원, 원외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 이준석계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합니다.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최고위원회 선거 열기도 뜨거운데요. 이만희, 박성중, 이용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친윤 후보로,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비윤 후보로 분류돼 친윤계와 비윤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내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 후보들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표본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2년차를 맞이한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에서 올해는 학년별 백분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 시행된 학생 성장 진단평가는 백분이나 석차 표기 없이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뉜 수준과 성취 기준 도달 여부, 영역별 도달 기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 등만 학생별로 제공되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석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자 결국 학생과 교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석차를 제외한 백분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학생 성장 진단평가는 시행 시기를 앞당겨 오는 7월에 실시되는데요.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여름방학과 2학기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학년 말까지 성취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어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난방 비용이 부담된다는 답변이 99%, 그중에서도 고정 비용을 제외한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숙박업이나 욕탕업의 부담이 가장 심했습니다. 게다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농가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난방비 부담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 또한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다 보니 취약계층 난방비를 다른 시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들은 정부의 현실성 있는 난방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올해 대학 정시 모집에서 지방대학교의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26개 학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도 같죠?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영동대 현인숙 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릉 영동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소회 말씀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고 강릉 영동대학교가 2027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및 관광 레저 분야에 디지털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지역 특화 관련 사업에 선정돼서 미래 산업의 인재가 될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게 남은 소회가 있다라고 하면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신입생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교의 입학정원 미달 사태 계속되고 있거든요.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총장님께서는 어떤 극복 방안 갖고 계신지요? 저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서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또 방치하면 학교가 위험해지니까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수도권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와 실무 교육이 성과를 내야 하겠고 마침 현 정부의 정책 덕에 지역 중심의 허브로서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혁신을 통해 지역 주민과 비전, 특화 산업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역 대학의 위기가 지역의 위기로 번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대학이 없어진 지역이 유령 도시처럼 변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대학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총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고요. 네. 결론은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유바리시와 나가노현이 좋은 사례인데요. 네. 관광산업 하나로 한 곳은 성공을 하고 한 곳은 실패를 해서 비교 연구한 결과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는 특산품과 영화제 등 몇몇 아이템만으로 방만하게 운영한 곳은 바짝 떴다가 다시 쇠퇴를 했고 예. 반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주민과 지자체가 소통하며 혁신의 혁신을 거듭한 곳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예. 예. 오늘 6월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특별자치도 출범과 좀 맞춰서 지방대가 한 단계 좀 도약하기 위한 방안, 총장님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예산이 늘고 규제가 줄어서 지역이 원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 내의 지방대가 경쟁을 통해 적자 생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자의 역할 분담과 특성화를 실현해서 거점 도시의 발전을 이끌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텐데요. 앵커님이라면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뭐 둘 다 하고 싶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없애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원도는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고 서울의 0.5%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를 더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학생을 유치해 지역민 이탈을 막고 그다음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 지역만의 특성 속에 강점을 찾고 성공 사례를 찾아서 사업화되도록 상관학 협력이 긴밀하게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로 따지면은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예. 그 기업과 개인이 엔젤 투자로 다른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면 예. 한 10년 후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총장님께서 대한체스연맹 회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회장도 맡고 계시는 등 마인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인드 스포츠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인드 스포츠는 바둑, 체스, 장기, 홀덤, 브릿지, 스토크 등 지성을 겨루는 스포츠를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예. 마인드 스포츠의 특징은 수일기랑 확률 경쟁 등 두뇌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예. 서로 경쟁을 하고 오랜 시간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체력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예. 상대방의 미묘한 반응과 실마리를 잘 찾아내는 섬세함이 요구되는 스포츠입니다. 바둑과 체스, 장기는 동서양의 가장 오래된 마인드 스포츠 종목이고요. 브릿지와 홀덤 등 플레잉 카드로 즐기는 종목들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으로 활용되는 퍼즐이나 스토커 등이 있고 이와 같은 마인드 스포츠 종목들은 전 세계 20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최고의 스포츠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광릉 영동대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총장님께서도 이 마인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마인드 스포츠의 시장 규모, 현주소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세요? 바둑을 제외한 나머지 마인드 스포츠 종목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소외된 종목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체스나 장기, 브릿지 등은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종목으로도 채택되었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가 선발전 같은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도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마인드 스포츠 종목들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의 발전이 클래식 게임의 시장을 축소시킬 거라는 일부 주장들도 있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죠. 현재 세계적으로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클래식 게임을 즐기고 있고 홀덤과 브릿지 등의 포커 게임들은 단일 종목으로의 최고의 상금을 놓고 겨루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 저변 확대가 많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전 어릴 때 블루마블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도 뭐 일련의 마인드 스포츠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본 국민들도 참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이 나오시면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진양철 회장이 나오는 그 재벌집의 막내 드라마에서 이런 데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인드 스포츠, 그게 노인 되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 마인드 스포츠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인드 스포츠의 시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저들을 확보한 마인드 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효율성을 넘어서 산업으로서 세계인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스포츠 비즈니스입니다. 네. 또한 비대면 대회의 개최, 즉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수 있기에 사업성 역시 높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그게 돈이 되나?라고 여쭤봤는데 돈이 정말 되는군요. 이렇게 마인드 스포츠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마인드 스포츠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 중에서는 또 중독 문제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 온라인 게임을 일컫는 이 e스포츠도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하지만 중독과 관련돼서는 일정 구간에 좀 과제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총장님 어떠세요? 예,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한 군데에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마인드 스포츠는 중독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종목들이 도박과 결부되었을 때를 우려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마인드 스포츠는 철저히 도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어떠한 마인드 스포츠 종목에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내기를 하거나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통해서 명시하거나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마인드 스포츠, 저희 학교는 지금 마인드 스포츠 진흥법과
진흥원이 있거든요. 그 필요성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마인드스포츠진흥원은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스포츠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함양하고 도박과 중독 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인드 스포츠하고 중독을 별개로 생각하려면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국내 최초로 강릉 영동대 마인드 스포츠학과가 신설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전문 홀덤 교육 과정도 개설됐다고 하는데 인재 육성 계획과 장래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강릉 영동대학교에 신설된 마인드 스포츠학과는 향후 대한민국이 주도할 K 마인드 스포츠 산업의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네. 바둑, 체스, 장기, 홀덤, 브릿지, 퍼즐, 수도커 등의 종목들의 다양한 선수들이 양성이 될 것이고 네. 이러한 산업을 관리하고 프로 스포츠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직군들이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특별히 홀덤 파트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 커리큘럼이 대한민국의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강릉 영동대학교는 홀덤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했고 교육을 통해 이 분야의 선수와 심판진 양성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 제작자, 대회 운영자, 홍보 마케팅 등의 전문적인 영역의 인적 인프라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자,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OX 퀴즈를 통해서 총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앞에 편말을 놔뒀는데 OX를 들어주시고요. 부연 설명은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대 위기, 통폐합만이 답이다. 들어주실까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인드 스포츠가 도박?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네, 오를 들어주셨고요. 마인드 스포츠의 부작용,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 사실 체스보다는 바둑이 재미가 있다. 아, 이건 셈을 들어주셨어요. 둘 다 재미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마인드 스포츠의 매력은 요거 주관식입니다. 마인드 스포츠의 매력은 네모다. 재미있다. 재미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체스보다 바둑이 재미있다에 세모 들어오셨는데 왜 세모를 들어오셨는지요? 각자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바둑이 19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체스는 조금 좀 그것보다는 좀 간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는 체스가 재밌는 거고 또 그거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분한테는 바둑이 더 재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OX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체스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듣겠습니다, 총장님. 예, 그 학령 인구의 감소,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방대가 어려운 현실인데요. 강원도는 지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죠. 강릉이 특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도로, 철도, 올림픽 시설물 등 인프라가 갖춰졌고 청정 환경에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유행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는 미래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 중심이 강릉 영동대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또 올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데 이 흐름을 도내 대학 모두가 잘 반영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인드 스포츠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저변학들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진심이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인드 스포츠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강원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산업 먹거리로 승승장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영동대 현인숙 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된 가운데 여러 유명 인사들의 고향사랑 기부 행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도 고향인 춘천에 기부금을 전달해 화제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누구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고향사랑 기부제? 네. 그거 못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 취지 자체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에 시민들에겐 아직 생소하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아이디어를 모으고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향이나 좋아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받고요.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까지는 16.5%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역 특산품이나 또 지역 상품권 등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는 총 779개의 답례품을 마련해 지역마다 고향을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례품 준비에 힘쓰고 있는데요. 춘천은 닭갈비, 화천은 산천어 가공품 등 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이 지자체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답례품들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강원도 영월에서는 MZ세대의 새로운 힐링 트렌드에 맞춰 멍 때리기 프로그램을 답례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는 멍 때리고 있습니다. 불멍.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명상도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치유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숲속을 걷고 또 웰빙 도시락까지 맛볼 수 있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영월 사랑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웰멍 파티라는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영월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영월군은 지역 특산물을 포함해 시대 변화에 맞춘 특색 있는 답례품으로 지역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농특산물도 있지만은 서비스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답례품으로 제공하려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공식적인 이제 대면 홍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간접적인 홍보라든가 또 지인들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낮은 인지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모호한 홍보 기준에 지자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 복잡한 인증 절차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작진이 직접 고향사랑 이음에 접속해 기부를 시행해 본 결과 연달아 까다로운 인증 절차의 불편함을 느꼈는데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는 더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해킹 등을 우려해서 조금 까다롭게 인증 절차를 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중장년층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 건의를 행안부에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제의 핵심이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부를 해주시면 자치단체 재정 확충이 되고 자치단체는 그 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됩니다.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걸 많이 판매를 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석삼조인 제도라서 많이 이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 치여 잊고 살았던 어릴 적 내가 살던 그곳 고향. 고향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고향이요? 덥다? 그리움이나 집, 춘천 뭐 이런 거. 뭐 밥? 집밥? 집밥.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죠. 어렸을 때 놀던 생각. 물놀이라든가 뭐 산에 놀러 갔던 거 뭐 그런 거 떠오르는 거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가족과 그리움과 애틋함이요. 고향과 나를 잇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전하는 따뜻한 손길이 지역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텐데요. 오늘 나의 고향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2월 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